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친구 지훈이의 추천으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주변 산속에 위치한 한 폐목장이 과거에 살인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상한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지훈이도 전에 들은 적이 있다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여행 둘째 날이 되자 우리는 그 소문에 폐목장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호기심에 찬 우리는 해가 지기 직전에야 산에 오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듯 지저분하고 횡했다. 칠이 벗겨진 건물과 삐걱거리는 목재, 바닥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장소를 둘러보던 중 우리는 우연히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우리는 탐험심에 의해 그 문을 열기로 했다. 도전적인 마음으로 플래시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자 점점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지하실은 매우 어두웠고 우리가 밟을 때마다 바닥은 마치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얼굴은 충격적일 정도로 선명했고 마치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사진 밑에는 잉크가 번진 듯한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때 누군가 한쪽 구석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순간 공기가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다. 겁에 질린 우리는 지하실을 탈출하려고 했지만 출입문은 갑자기 잠겨버렸다. 당황한 우리는 여기저기를 두드리며 탈출로를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벽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환청인지 실제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었다.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벽에 걸린 사진 속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얼굴은 바로 우리의 옆에서 있던 지훈이의 얼굴과 똑같았는데 지훈이는 분명 우리와 함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훈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소름이 끼쳤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사력을 다해 출입문을 밀치고 나올 수 있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지훈이라는 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지훈의 가족들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목장이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혼을 빨아들이는 장소라고 중얼거리며 우리를 피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지훈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모두에서 지훈은 없다. 그는 정말로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 중 누군가의 상상이었을까? 그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의 흔적을 모두 잃었다. 잊힌 친구의 이름만이 허공에 떠돌 뿐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아마 어느 어둡고 음산한 밤 그곳에서는 아직도 지훈의 미소가 잔잔히 흘러나올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고 그녀는 작가 일을 하며 조용한 삶을 즐기고자 도심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참으로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은영에게 도시에서 의복잡한 생활을 잊게 해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보름달이 밝은 날이었습니다. 은영은 저녁 일과를 마친 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은영이 도착할 때부터 이 집에 함께 있던 오래된 가족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앨범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차마 버릴 수 없어 그대로 두고 있었죠. 문득 그녀는 앨범을 펼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앨범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낯선 얼굴이 눈에 띄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의 한 소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앨범이었으나 오늘따라 그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은영은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한 소녀의 사진을 들고 창가를 향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낮에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에서는 한 소녀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녀의 가족도 마을을 떠났으며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그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그림자의 방향을 주시했고 밝은 달빛 덕분에 뚜렷이 보이는 그것은 인간의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 한마당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은영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청량한 밤 공기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조심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실루엣은 아무도 없는 정원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은영은 놀라움을 감추며 그것을 향해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루엣은 점점 형태를 잃어 허공으로 사라지듯 흩어졌지만 그 자리에 작은 물건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미소를 닮은 낡고 예쁜 목걸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은영은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목걸이의 뒤편에는
글씨로 영원히 기억하렴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은영은 마을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은영의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은 놀랍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이 마을에서 아주 사랑받던 아이였단다. 이 앨범은 그녀의 가족이 남긴 것이지. 목걸이는 아마 그 소녀의 것이리라. 내가 어젯밤에 본 그것은 그녀가 아닐까 싶구나. 은영은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걸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던 그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 소녀는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이후로 은영은 그 소녀의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고 그날 밤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녀의 기억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계속되었고 은영의 글은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은영은 소녀가 남기고 간 시간을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숙소는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낮에는 그저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이곳이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첫날 저녁 민수와 친구들은 한옥 마당에 둥글게 모여 앉아 작은 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초롱초롱한 별들은 그들을 환영이라도 하듯 더욱 빛났습니다. 그때 현지 할머니가 지나가다 그들을 보며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묵는 거요. 조심해야겠네. 이 동네엔 야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속설이 있거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경고했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의 말을 반쯤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왠지 모르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던 민수는 잠깐 바람을 쐬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한옥의 윤곽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끝에 있는 오래된 우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 곁에 서서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싸늘한 기운이 든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공포를 느낀 민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무언가 손을 내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귀에는 분명하게 도와줘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친구들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계속해서 그 우물에 대한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그 우물에 서 있었고 우물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매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줘. 친구들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장난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태가 심각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놀라도 아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저 우물엔 오래전 이 집에 살던 여인이 빠져 죽었지. 원혼이 남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얘기가 있었어. 마을 주민들은 그 우물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지만 민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우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 우물에 다다른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손이 아닌 희미한 형체가 우물 깊숙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민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묻자 한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여인과 함께 자신을 에워싸던 싸늘한 두려움도 가볍게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날 이후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오랜 한옥의 이야기도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고즈넉한 곳으로 집을 구했는데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밤에는 뇌출을 삼가라고 충고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자 누구도 명확히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사를 하고 첫 주말 밤 나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마을을 조금 돌아보기로 했다. 물론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잠시 쿵쿵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착각이겠거니 하고 돌아서려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옆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골목 끝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어딘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집은 창문이 깨져 있고 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불빛에 홀린 듯이 끌려 조심스레 폐가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람에 느슨해진 천장이 덜컹거리고 먼지가 날렸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곧이어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놀란 마음에 한 발짝 물러났지만 그녀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와줘.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고 그 여자는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의문과 공포로 가득 찼고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마을 노인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하자 그는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몇십 년 전 그 폐가에서 젊은 여자가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방황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나는 절대 밤에는 마을을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 여자의 모습은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슬픈 영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하필 나였던 건지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 이후에 나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찾아볼 때마다 나만의 기묘한 경험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직도 그 마을에 그 폐가가 남아있는지 궁금해지곤 한다.